안녕하세요. 다시 찾아와 주신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장동혁 대표가 퇴원한 그날 국민의힘 지지율은 왜 하필 다시 무너지기 시작했을까요? 당권 경쟁이 격화되면 지지율이 흔들리는 건 어느 정당에서나 있는 일이라고들 얘기하잖아요. 근데 이번엔 방향이 완전히 반대예요. 민주당은 지금 김민석과 정청래의 명청전쟁이 갈수록 격해지는데 지지율은 오히려 5.4%피 올랐습니다. 국민의힘은 대표가 병원 다녀오는 사이에 8.2%피가 빠졌어요. 같은 시점, 같은 국면, 반대 방향. 여러분, 이거 그냥 우연으로 넘길 수 있는 그림이 아닙니다. 그러면 여기서 두 개의 질문이 남아요. 같은 전당대회 국면인데 왜 두 정당은 반대 방향으로 움직이고 있을까요? 그리고 8.2%P라는 이 숫자 뒤에는 도대체 어떤 구조가 숨어 있는 걸까요? 오늘 이 지지율 그래프를 세 개의 층으로 뜯어봅니다. 표면에는 숫자가 있고요. 그 밑에는 두 대표의 완전히 다른 리더십 선택이 있고 더 밑에는 아직도 정리 안 된 12.3 유산이 깔려 있어요. 먼저 데이터부터 짚고 갈게요. 한국사회여론연구소 KSY가 7월 6일부터 이틀 동안 전국 성인일 2명을 대상으로 실시해서 오늘 발표한 조사입니다. 이재명 대통령 국정운영 지지율은 54.7%, 2주 전 대비 7%피가 올랐어요. 4월 초 63.4% 이후 계속 하락하다가 3개월 만에 처음 반등한 수치입니다. 정당 지지율에서 민주당은 45%, 국민의힘은 29.1%, 국민의힘 지지율이 지방선거 이전 수준으로 완전히 회귀했다는 겁니다. 6.3 지방선거 이후 반짝 반등 효과가 40일 만에 남김없이 사라진 거예요. 이걸 그냥 지지율 이야기로 끝내면은요, 진짜 중요한 걸 놓치게 됩니다. 이건 단순한 지지율 등락이 아니에요. 두 정당이 지금 완전히 다른 시간을 살고 있다는 신호입니다. 민주당의 시간축을 한번 보시면요. 8월 17일 전당대회, 2028년 총선, 그 다음 5년의 국정 방향, 이렇게 앞으로 뻗어 나가고 있어요. 반면 국민의힘의 시간축은 12.3 계엄유산, 지방선거 참패 책임, 대표 사퇴 압박, 그리고 오늘의 징계 카드까지 여전히 과거 정리에 붙잡혀 있는 겁니다. 한쪽은 앞을 보고 다른 쪽은 뒤를 정리 못하고 있는 거예요. 45%와 29.1% 사이의 이 격차, 결국은 이 시간축 차이가 만들어낸 결과일 뿐입니다. 그러니까 이걸 세 층으로 뒤집어 봐야 그림이 보여요. 표면에는 숫자, 동기층에는 두 대표의 완전히 다른 리더십 선택, 그리고 그 밑에는 지상파 뉴스에서 절대 안 다뤄주는 12.3 유산의 마지막 정리 국면. 이 순서대로 내려가 보겠습니다. 먼저 표면 데이터를 정확하게 짚고 갈게요. KSOI 이번 조사 표본 오차는 95%, 신뢰 수준의 플러스 마이너스 3.1%P였습니다. 이재명 대통령 국정운영 긍정평가가 54.7%로 7%P 상승, 부정평가는 40.9%로 7.3%P 하락했어요. 4월 초부터 계속 떨어지던 흐름이 3개월 만에 처음 꺾인 겁니다. 긍정평가 이유 1, 2가 뭔지 아세요? 경제 회복이 27.7%로 가장 높았어요. 그 다음이 외교안보 13.6%, 복지노동 8.7% 순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흥미로운 게 부정평가 이후 1위는 내란 세력 척결이 20.9%예요. 이 지점은 나중에 다시 돌아올 지점입니다. 6월 29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발표한 3대 메가 프로젝트, 호남 반도체 800조, 충청 패키징 81조, 영남 피지컬 AI까지 이 흐름이 경제 회복 프레임과 맞물려서 반등이 시작된 것으로 보입니다. 이 반등이 왜 하필 지금이냐면요. 6월 29일 국민보고회 이후에 이재명 대통령이 광주, 아산, 진주까지 3대 메가 프로젝트 지역 순회를 완결한 시점이 딱 이 조사 기간이에요. 지방에서 총 1,500조 원 규모의 투자가 확정된 신호가 국민에게 도달한 겁니다. 여기에 이재명 대통령이 튀르키예 앙카라 나토 정상회의에서 방위산업 조달 기본협정 협상 개시까지 발표했어요. 국내에서는 지역균형 발전, 국제 무대에서는 방산 세일즈, 두 개의 트랙이 동시에 움직인 결과가 이번 반등이라고 봐야 합니다. 대통령 지지율 3개월 만에 반등이 우연이 아니란 얘기예요.
이제 정당 지지율 격차가 진짜 극단적이에요. 민주당 45%로 5.4%피 상승, 국민의힘 29.1%로 8.2%피 하락, 조국혁신당 2.7%, 진보당 1.9%, 개혁신당 1.6%, 무당층 16.1%. 갤럽 유권조사에서는 국민의힘 29%가 현 정부 출범 후 최고치였거든요. 근데 두 달 만에 KSOI에서 그 수준으로 다시 후퇴한 겁니다. 반짝 반등이 완전히 소멸했다는 얘기예요. 여기서 진짜 이상한 건 시점입니다. 이 8.2% 폭락이 언제 시작됐냐면요. 장동혁 대표가 퇴원한 직후예요. 대표가 병실에 있는 동안에는 시청자들 사이에서도 그래도 당은 잘 굴러가고 있다는 반응이 나왔습니다. 대표가 병원 다녀오는 사이 지지율은 반짝 유지됐어요. 그러다가 대표가 복귀해서 징계 카드를 꺼내드니까 곧바로 폭락. 이 그래프가 우리한테 뭘 말해주고 있냐면요. 대표 자신이 지지율의 마이너스 요인이라는 겁니다. 이건 데이터가 아니라 국민이 이미 답을 정해놨다는 신호예요. 근데 이걸 지지율 이야기로만 보고 넘어가면 진짜 문제를 놓치게 됩니다. 8점. 이 프로피는 결과일 뿐이고 원인은 훨씬 깊은 곳에 있거든요. 정당 지지율이 폭락하는 유일한 진짜 원인이 뭔지 아세요? 당내 갈등입니다. 이 규칙은 어느 정당이나 마찬가지예요. 오늘 방송에 나온 이현희 민주당 의원도 명시적으로 지적했습니다. 자기 당도 지방선거 이후 내용이 커졌을 때 지지율이 곤두박질 쳤다가 문재인 대통령과 이재명 대통령이 회동하면서부터 반등이 시작됐다는 거예요. 문제는 국민의힘의 이 당내 갈등이 일반적인 당권 경쟁이 아니라는 겁니다. 이건 대표 사퇴 여론에 대한 대표 개인의 방어전이에요. 30여 명 징계 카드는 그 방어전의 무기고요. 국민이 이 그림을 봤을 때 뭐라고 느낄까요? 당이 국민을 위해서가 아니라 자기 정치를 하고 있다. 딱 이 인상이 국민 이탈로 이어지는 겁니다. 전문가들이 이렇게 하지 말라고 한 걸 정확히 반대로 가고 있어요. 청개구리 모두가 이 정도면 데이터에도 답이 나오죠. 이제 두 번째 층으로 내려가 볼까요? 왜 하필 국민의힘은 이 시점에 30명 넘는 자기 당 의원을 징계하겠다고 나섰을까? 이 질문 하나에 이번 8점 2%P의 절반이 들어있습니다. 7월 8일 그러니까 바로 오늘이죠. 조경태 국민의힘 최다선 의원이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장동혁 대표에 대한 제명 및 출당 처분을 요구했습니다. 4가지 사유를 들었어요. 6.3 지방선거 참패 책임 미이행, 선거 전 부적절한 방미 일정, 전임 대통령 1심 선고 관련 사법부 판단 부정 발언, 그리고 마지막으로 독선적인 징계 정치로 인한 당내 민주주의 훼손. 반대편에서 조 의원 본인도 부의장 경선 낙선 후 민주당 의원들에게 박덕흠 부의장을 뽑지 말라고 발언했다는 이유로 해당 행위 의혹으로 징계 대상에 올라 있는 상황입니다. 최다선이 나선 것 자체가 뭘 의미하냐면요. 초재선이 못하니까 육선 의원이 총대를 맬 수밖에 없는 국민의힘 내부 구도라는 거죠. 원래 자리에 있어야 할 사람이 다른 자리에 앉아있는 딱 콩쥐팥쥐 같은 그림이에요. 30여 명 징계 대상 명단을 보면 더 심각합니다. 김재섭, 김용태 같은 소장파가 실명으로 거론됐어요. 초재선 모임 대한과미래의 이성권 간사가 오늘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장 대표 체제로 총선 못 치른다는 의견이 80명 이상이라고요. 게다가 이성권 의원이 덧붙인 말이 결정적입니다. 후주류 핵심 의원들조차 징계는 안 된다는 의견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건 계파 갈등이 아닙니다. 당 전체의 지도부 신뢰 붕괴예요. 반발 방식도 구체적입니다. 의원총회 소집, 연판장 돌리기, 피켓 시위까지 예고했어요. 윤리위원들 자체도 지난번 가처분 파동이 재발할까봐 신중 심사 기류로 가고 있고 70건 안건 검토 중이라고 하는데 속도전은 어렵다는 게 지금 흐름입니다. 여기서 원내대표 정점식의 태도가 진짜 결정적이에요. 이 연희 의원이 방송에서 짚어준 포인트인데 정점식이 이번만 신중론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이번이 벌써 3번째예요. 3번 연속 이렇게 가면 안 된다고 완곡하게 신호를 보내고 있는 겁니다. 오늘 매일신문 유튜브 방송에서도 다시 얘기했어요. 징계는 국민과 당원, 의원 대다수가 공감할 수 있는 정도로 이루어져야 한다는 겁니다. 원내대표란 자리 뭐 하는 자리예요? 의원의 대표죠. 의원을 보호하는 게 원내대표 최고 덕목입니다.
그런데 대표가 그 의원들 30명을 징계하겠다고 나서면 원내대표는 어디에 서 있어야 합니까? 이거 이미 답이 나와 있는 그림이에요. 파열음이 안 나면 그게 오히려 더 이상한 거고, 이현희 의원 표현대로 심각한 파열음이 생길 거라는 예언이 나오는 이유입니다. 잠깐만요. 여기서 이거 짚고 넘어가야 합니다. 이 30여 명 징계 카드, 이게 리더십의 증거가 아니에요. 리더십이 없다는 걸 폭로하는 겁니다. 대표가 정치력을 잃고 법과 제도의 폭력에 의존하는 순간이거든요. 이 연희 의원이 방송에서 정확히 지적했잖아요. 판사 출신이라 그런지 모든 사물을 다 법의 잣대로만 본다고. 정치인의 도리라는 게 있죠. 설득하고 포용하고 통합하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국민의힘 지도부가 하고 있는 게 뭐예요? 비판하면 재수하고 반대하면 징계. 이건 58조롱 응원 유튜버 문제도, 대통령 1심 선고 부정 발언도, 12.3 유산의 어떤 뇌관에도 정면으로 접근하지 못한 리더십이 마지막에 손대는 카드입니다. 자충수도 이런 자충수가 없어요. 박지원의 양반전에 나오는 그 양반의 자기 방어 논리, 딱 그대로 가고 있는 겁니다. 이제 세 번째 층으로 내려갑니다. 8.2% 비폭락 뒤에 있는 진짜 그림. 이건 아직도 정리되지 않은 12.3 유산이에요. 조경태 의원이 부의장 경선에서 진 후 민주당 의원들에게 한 결정적 발언이 있습니다. 계엄 옹호 세력이 국회직에 앉으면 되겠느냐. 국민의힘 지도부는 이 발언을 해당 행위로 판단했어요. 장동혁 대표 특보단장 김대식 의원은 오늘 SBS 라디오에서 심각한 해당 행위라고 규정했고요. 근데 조경태 의원이 뭐라고 응수하는지 잘 들어보시면요. 탄핵 반대가 당론이었고 조경태가 그 당론을 따랐으면 윤석열 내란숙에는 탄핵되지 않았다. 이 한마디가 뭘 폭로하냐면요. 국민의힘 내부에서 12.3 계엄에 대한 태도가 여전히 정리 안 됐다는 겁니다. 오늘 방송에서 이현희 의원이 정확히 짚었잖아요. 당론이 헌법보다 위에 있을 수는 없고 헌법도 인간의 양심보다 위에 있지 않다는 얘기. 이게 국민이 조경태 발언 뒤에서 감지하는 구조예요. 8.2%피의 진짜 시작점입니다. 국민의힘 지도부가 지금 놓여있는 딜레마가 이겁니다. 12.3 계엄을 정면 대응하면 지지 기반이 손상되고 회피하면 국민 신뢰가 손상돼요. 그래서 결국 회피하는 쪽을 선택한 겁니다. 장동혁 대표는 6월 대선 이후 취임한 이래로 이현희 의원 지적대로 대여 투쟁에서 유효타가 하나도 없어요. 필리버스터 했지, 단식했지, 병원 입원까지 했는데 통일교 특검 관철 실패, 민주당이 밀어붙이는 법안 저지 실패, 그리고 지방선거 패배, 이현희 의원 말대로 이렇게까지 절반 이하로 지지율이 떨어진 국민의힘 사례는 기억에 없는 겁니다. 지도부가 여전히 계엄 옹호 세력을 방어하려는 자세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한 지지율 회복은 원천적으로 불가능한 거예요. 이 논리 하나로 답이 정리됩니다. 그러니까 결국 국민의힘이 8.2%피 빠진 원인은 12.3 유산 처리 실패다. 여기서 답 다 나온 것 같죠. 근데 이 답 여기서 끝내면 진짜 중요한 걸 놓치게 됩니다. 왜냐하면 민주당도 지금 이 12.3 유산 정리 국면을 완전히 못 넘고 있거든요. 김민석과 정청래의 자기정치 공방 안에 12.3 문제가 살아있어요. 정청래 측 이성윤 최고위원이 김민석의 감기약 성분이 뭐냐고 공격했잖아요. 오늘 방송에서 김종혁 전 최고위원도 짚은 겁니다. 이 공격 프레임이 6월에 무소속 한동훈 의원이 김민석에게 던졌던 프레임과 정확히 같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국민의힘과 한동훈이 짜놓은 프레임을 친청계 내부자가 그대로 답습하는 상황인 겁니다. 김민석 본인이 KBS 라디오에서 뭐라고 반박했냐면요. 국민의힘에서 얘기하는 줄 알았다. 대장동 때 보는 것 같다는 표현까지 썼습니다. 강득구 최고위원도 페이스북에 이 지적을 그대로 올렸어요. 무소속 한동훈 의원도 똑같은 논리로 캐물었는데 이런 말꼬투리 잡기식 문제 제기를 우리 당 최고위원이 그대로 되풀이하고 있다고요. 그러니까 국민의힘의 지지율 폭락은 국민의힘 문제만이 아니라 12.3 유산이 민주당 내부에도 뇌관으로 남아있다는 뜻이거든요. 딱 벌거벗은 임금님 얘기 같은 겁니다. 옷 안 입었다고 얘기해 줄 사람이 국민의힘에도 민주당에도 서로 조심스러운 국면인 거예요. 오늘 방송에서 김종혁 전 최고위원이 이 대리전 양상을 하나 더 짚어줬어요.
친청 이성현 해링서고 김민석 감기약 성분을 물으면서 공격했고, 반대편에서 친명 이건태 의원은 고질적인 당정 엇박자 문제를 뿌리 뽑겠다면서 정청래 전 대표를 겨냥했습니다. 최고위원들이, 그러니까 원래는 중립을 지켜야 할 당직자들이 개파 대리인처럼 특정 후보 공격하거나 옹호하는 이런 바람이 오늘 방송에서 이현희 의원 표현대로 삼가해야 할 국면인데 지금 정확히 그 반대로 가고 있어요. 결국 두 정당이 다 이 12.3 프레임에 어느 정도씩 걸려 있다는 얘기고, 그 걸린 정도의 차이가 지지율 격차의 남은 절반을 만드는 겁니다. 여기서 이하경 전당대회 준비위원장이 왜 하필 지금 강경 대응에 나섰는지 그림이 정리됩니다. 7월 초 이하경 위원장은 당내 후보들 간의 멸칭이나 혐오 발언에 강력 징계 방침을 선언했어요. 오늘 방송에서 이현희 의원이 방향을 명시적으로 밝혔죠. 미래 담론 경쟁이 될 수 있도록 유도하겠다. 이 방향이 왜 이 시점에 중요하냐면요. 김민석과 정청래의 공방이 계속되면은 국민의힘 전당대회처럼 되어버릴 위험이 있는 겁니다. 지도부가 과거 정리 프레임에 붙잡혀 있으면 정당 지지율이 어떻게 되는지 국민의힘 사례 하나로 오늘 결과가 딱 나왔잖아요. 이하경의 강경 대응은 이 위험을 인지한 방어전이에요. 지상파 뉴스는 이 두 개의 프레임, 그러니까 이하경이 왜 지금 이 시점에 강경 대응하는지 그 연결을 다뤄주지 않거든요. 근데 이 연결이 8점, 이 %P 대 5점, 4%P 방향의 차이를 만드는 진짜 축인 겁니다. 반면 국민의힘은 이 방어전조차 없이 대표가 앞장서서 징계 정치로 가고 있어요. 두 정당의 결정적 차이가 바로 이겁니다. 미래 담론으로 전환할 수 있느냐 없느냐. 장 대표가 병실에 있을 때 지지율이 올랐다는 건 대표 자신이 문제라는 뜻입니다. 이 그림은 벌써 다 나와 있는 거예요. 우리가 처음에 던진 질문 기억나시죠? 장동혁 대표가 퇴원한 그날 왜 지지율이 다시 무너졌냐? 답이 이거였습니다. 대표가 병실에 있으면 당이 안전하고 대표가 활동하면 당이 무너진다. 이게 무슨 뜻입니까? 대표가 자기 정치를 하고 있다는 뜻이에요. 이현희 의원이 방송에서 정확히 얘기했잖아요. 자기 정치 안 하는 정치인이 어디 있냐. 중요한 건 그 욕심을 얼마라도 누르고 당을 위해 헌신하는 모습을 누가 보여주고 있느냐. 이 기준으로 보면 답이 명확하게 나옵니다. 8.2%P라는 이 숫자를 만든 세 개의 층을 다시 정리해 볼게요. 맨 아래에는 12.3 유산 처리 실패라는 구조가 있고요. 그 위에는 사퇴 여론을 회피하려는 대표 개인의 동기가 있고, 맨 위에는 30여 명 징계 카드라는 전술이 있습니다. 이 세 층이 겹쳐서 국민 앞에 하나의 그림을 그린 거예요. 국민은 이 그림을 이미 다 읽었습니다. 그래서 지지율 마이너스 8.2%P인 거고요. 반면 민주당은 이하경 전준위원장의 방어전 덕분에 아슬아슬하게 이 함정을 피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안심할 수는 없어요. 김민석 총리의 12.3 논란 아직 매듭이 지어지지 않았고, 임금님 귀는 당나귀 귀 얘기처럼 이런 뇌과는 결국 다 알게 되거든요. 대나무 숲이 또 만들어지는 겁니다. 이제 앞으로 뭘 지켜봐야 하는지 시나리오 정리해 드릴게요. 먼저 8월 17일 민주당 전당대회에는 세 가지 변수가 걸려 있습니다. 첫째, 이번엔 결선 투표 대신 선호 투표제가 도입돼요. 유권자가 1순위, 2순위, 3순위를 다 표시하고 과반이 안 나오면 3순위 표를 제외한 뒤 2순위 표를 더해서 합산하는 방식입니다. 세 후보 이상이 나온 상황에서 결선을 없앤 거예요. 둘째, 이하경 전준위원장의 강경 대응이 실제로 미래 담론 유도로 이어질지가 핵심입니다. 셋째, 김민석의 12점, 삼밤 논란이 이 안에서 매듭 지어질 수 있느냐. 국민의힘 쪽 시간표도 있어요. 윤리위 결정이 임박했지만 가처분 파동 재발 우려로 신중 심사 기류가 강합니다. 그리고 검찰 보안 수사권 폐지 법안, 민주당은 8월 17일 전당대회 이전에 본회의 통과를 목표로 잡고 있는데, 광주 여고생살해 장윤기 사건 이후 신중론이 등장했어요. 정성호 법무부 장관도 오늘 정점식 원내대표와 만난 자리에서 억울한 피해자가 생기지 않도록 국회에서 논의해달라는 입장을 밝혔고,
민변회원 대상 조사에서도 전면 폐지보다 존치 또는 보완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더 많았습니다. 여기서 이현희 의원이 방송에서 좀 더 구체적으로 얘기했는데요. 성평등위원회에 있는 여성계 단체들이 검찰 보안 수사권의 필요성을 계속 제기하고 있다는 겁니다. 현장 변호사들도 강력하게 문제를 제기하고 있고요. 김호중 서울북부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부 검사가 오늘 검찰 내부망에 올린 글이 결정적이에요. 보안 수사권 없이 성범죄 사건을 제대로 처리할 수 있을지 심히 우려된다고 했습니다. 검사 보안 수사권이 없어지면 억울한 피해자가 양산될 거라는 확신까지 밝혔어요. 의붓딸 20년 성폭행 사건, 고 김창민 감독 폭행 사망 사건까지 검찰 보안 수사로 실체가 드러난 사례들이 하나둘씩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이건 검찰 편들기가 아니라 개혁의 방향은 유지하되 국민 피해 예방 장치를 갖춘 형태로 실용적 조정이 필요한 국면이라는 겁니다. 근데 진짜 위험은 이 지지율 그래프에 안 잡혀요. 국민의힘이 자멸하는 이 국면에서 걱정해야 할 지점이 하나 있는데 극우 유튜브 생태계의 부정선거 음모론이 계속 커지고 있다는 겁니다. 국민의힘이 정치적으로 무력해질수록 12.3잔존 세력의 언어는 정치권 밖으로 이동해요. 이건 여론조사에도 정당 지지율에도 나오지 않는 위험이거든요. 12월 3일 그 새벽 풍경, 그 언어가 다음에는 어디로 옮겨갈지 시청자분들이 지켜보셔야 하는 지점입니다. 그래서 남는 질문은 이거예요. 국민의힘이 자멸한 다음에 12.3 잔존 세력의 담론은 어디로 갈까요? 이 질문에 답할 준비가 되어 있는 정당이 지금 우리한테 있을까요? 이 흐름이 어디로 가는지 같이 추적하고 싶으시다면 구독 눌러주십시오. 다음 국면 놓치지 않으시려면 알림 설정도 같이 부탁드립니다. 8월 17일 2개의 전당대회 이후 국면 분석은 다음 영상에서 이어가겠습니다.